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소셜미디어에요. 생전 처음 받아본 주주총회 통지서라고 이 사진을 막 올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어떤 기업의 주주가 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통지서인데 바야흐로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네. 무척 그렇죠.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그 기업이 이제 실적을 주주들에게 다 알리고 네. 그 실적에 이제 근거해서 배당도 이제 얼마를 드리겠다. 이런 걸 이제 같이 의결을 하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주주가 직접 내 손으로 이 회사의 이사진을 뽑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금 그 정치에 빗대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국민이 네. 이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국회의원이나 또는 행정기관인 대통령을 뽑듯이 네. 이제 그 주주가 예. 주인인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회사의 이사를. 이 회사의 이사를 뽑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을 뽑는 거예요. 내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할 수 없으니 네. 내가 대리인을 뽑아서 이 대리인이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 주주의 의결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그 주권하고 똑같은 거죠. 유권자로서의 권리. 예. 그래서 우리 동학 개미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포기하지 말고,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그 전자투표도 할 수 있게 네. 온라인 주주총회도 하니까 이왕이면은 12월 그러니까 말일자로 주식을 가진 분들은 의결권이 있거든요. 예. 참여를 하셔서 한번 회사의 그런 경영에 참여를 해보시는 건 되게 중요한 네.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인으로서의 주주의 권리. 주주의 권리를 우리나라 이제 주총은 누려보는. 근데 예. 좀 너무 엄격한 좀 측면이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경영진이 뭘 잘못했는지 사업 잘했는지 물론 이거 다 엄격하게 체크를 해야지 되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네. 이끄는 기업이잖아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주총장이 축제장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들과 경영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같이 대화도 좀 나누고 즐겁게 뭐 게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심지어 거기는 예. 1박 2일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주주총회는? 그래서, 예, 파티처럼 진짜. 아. 예. 우리나라 주총은 좀 엄격한 점은 있지만 네. 엄격하게 또 따져야 될 게 뭐 실적 잘했는지 그다음에 예. 경영진들 잘했는지 이런 건 또 따져봐야겠죠. 자, 예. 그런데요. 그 배우자 몰래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께서 네. 집으로 날라온 주주총회 이 그렇죠. 통지서 때문에 화들짝 놀랐다 이런 일들이 막 들려요. 인증샷 올리는 분들은 당당하게 투자하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네. 새로 이제 이번에 동학개미로 새로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아, 그리고 또 300만. 삼성전자 주총이 내일이거든요. 그러게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네. 300만에 가까워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한 5천만으로 본다면은 예. 100명 중에 6명은 음. 삼성전자 주주예요. 주주죠. 아하. 예.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하실 수 있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고. 네. 예, 어쨌든 내일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가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됩니까? 처음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주주총회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이고요. 네. 그런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 네. ISS 여기서 삼성전자가 사회 이사를 재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좀 논란이. 일단은 의결권 자문 회사가 어떤 데인지를 좀 그렇죠. 알려드릴 네네, 것 그것부터 좀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주가 갖고 있는 의결권을 이렇게 행사하면 좋다고 권고를 해주는 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이러이러한 실적을 냈고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했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런 이사는 선임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사는 재선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이제 의결권 자문사인데 네. 해외에서는 이제 세계적으로는 ISS가 제일 유명하고요. 예. 뭐 글래스 루이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국내 자문사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ISS가 제일 좀 의결권을 그렇게 행사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에 따른다. 예, 주총장에서 의결을 그러니까 물론 구속력이 없죠. 자문사니까. 자문이니까. 그렇지만은 네.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위력이 있다고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예. 자산 운용사에 네. 이 주식을 운영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 의결권의 행사를 하는 책임자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펀드 매니저가 이 회사의 의결권 행사할 때 이렇게 그 대부분 외국계 그 자산 운용사들은 자문 기관의 의견을 받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네.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승인을 얻고 나중에 그런 게 또 다 투자자들한테 공개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그냥 IS의 권고에 따라 이렇게 투표합니다라고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번에 ISS가 삼성전자의 사회이사 3명을 예. 재선임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한 거죠. 네. 뭐 그 이유가 이제 작년에 그 삼성전자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 삼성전자의 미등기 임원 중에 배임 횡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하. 예, 이재용 부회장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안 하지만 형이 확정되면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썼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이 특경가법에 의한 그 배임 횡령 네.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때부터 형이 끝나서 예를 들어서 징역성을 하면 징역이 끝나고 5년 뒤까지도 취업 제한을 시키는 네. 그 법 규정이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지금 이사회가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ISS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등기 임원으로 계속 경영 활동을 하고 있고 취업 네. 상태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썼던 것이나 법에 따라서는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예. 사회이사가 회사의 경영진을 감시 감독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다. 아하. 그래서 이사회의 사회이사들은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네. 라는 의견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뭐 준법감시위원회도 만들고 굉장히 준법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지 될 텐데 그러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ISS의 권고가 외국인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한테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가 지금 관건이기는 한데 네.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거든요. 예. 근데 국민연금은 또 찬성을 했어요. 하하. 사회이사 재선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삼성 경영진의 그 주식들 특수관계인의 지분 의결권까지 합하게 되면은 사회이사 재선임권이 어떻게 될지 아하.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래도 내일 주총장에서 가장 좀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관건이네요.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이죠. 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대다수 신문이 일면에 공시가격 급등, 공시가격 쇼크 이런 제목을 달았던데요. 김 기자께서 우선 공시가격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시가격이라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공적으로 인정해서 고시한 부동산 가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거죠. 예, 근데 정확하게는 예고안입니다. 그래서 이 예고를 해가지고 이의가 있으면은 신청을 하고 네. 또 그 받아들여진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네. 공시가격이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세금 부과라든지 또 건강보험료 부과라든지 예. 각종 또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음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이런 예. 이제 보도인데요. 얼마나 올랐길래 폭탄, 쇼크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19% 가량 올랐는데요. 19%. 예, 14년 전에 이제 22% 정도 오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굉장히 놀랬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공시지가는 시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시가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한 60%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가 예.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하겠다라는 정부가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시세에 맞춰가는 과정인데 네. 올해 시세의 한 70% 수준에 맞추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다 영향을 준 거죠. 시세는 시세대로 올랐고 예. 또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0에서 70%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올해 작년에도 많이 올린다고 했지만 올해는 더 많이 올라가서 네.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많이 놀랬고요. 예. 이제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가지만 건강보험료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에 대한 변화들이 생기는 거고 예. 특히나 지금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에게 대해서는 되게 엄격한 뭔가 이렇게 중과세 예. 세금이나 뭐 이런 예.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규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다주택자들한테는 재산세나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라는 어허. 이제 충격이 지금 시장에 전해진 거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공시지가 예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고됐는데 우리 집 너무 높게 나와서 이거 잘못됐어요. 어떻게 바로잡는 겁니까? 뭐 이게 저는 안 해봐가지고 잘 안 모르겠는데요. 해보셨어요? 예, 공시가격안은 이제 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에서 이제 오늘부터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알림이 네네. 예, 그래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거나 예. 또 이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 구청에서 또 열람도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방문해서 제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그 것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결정 공시를 하고 다음 달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재조사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6월 말에 조정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예,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조정을 신청하시고요. 자,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시 가격이란 것이 각종 세금, 종부세, 재산세, 네. 또 국민연금 등 건강보험료 뭐 여러 가지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올리느냐? 나는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재산세 오히려 줄어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 쇼크다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예. 물론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이게 재산세가 줄어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설명하기로는 전국에서 6억 원 이하의 1주택이 네.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세금 경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서울 집값만 해도 중간 가격이 9억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억 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세금 쇼크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면 예. 이 통계적으로 보자면 전 국민의 92% 대다수는 사실상으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네. 나머지 8% 정도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세금이 올라가서 크게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종합 부동산세까지를 부담해야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9억 원 이상 예.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그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전년 대비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92%의 주택이 6억 원 이하라고는 하지만 네.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중간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위 가격이고요. 네. 9억 원은 시가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공시 가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은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서울의 집값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그 공시 가격이 그 12억 원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43%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예.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인 경우 44%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제 기억에 과거 참여정부 때도 뭐 종부세 폭탄 이런 막 보도가 쏟아졌을 때 예. 실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네. 그런데 네. 대상도 아닌 다수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우리 종부세 이제 기준이 9억인데요. 공시지가로. 그 9억 원 초과하는 가구 수가 3.7%예요. 그 9억이 시가 9억 이게 아니라 공시지가니까요. 공시가격 시가로 곱고. 따지면 네. 아까 전에 시가 60%니까 70%니까 네. 한 뭐 13억 정도 되겠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이 3.7%인데 대부분은 이제 또 이게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부세의 그 9억 원 초과인 주택의 41만 채가 그러니까 전체가 52만 채인데요. 네.
그중에 41만 채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세부담이 늘어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여론을 주도하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종부세가 아닌 지방세에 대해서는 네. 이미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라고 하면서 시가 반영률을 높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3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세부담을 오히려 낮춰주는 쪽으로 예. 재산세 그 부담. 이미 재산세를 예. 낮춰주는 예. 쪽으로 제도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하신 전국의 공동주택의 92%는 오히려 세부담이 높아지진 않고요. 서울에서도 한 70% 정도가 세부담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6억 원 미만의 1주택자의 경우는 솔직히 뭐 크게 세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많은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튼 이제 세금 부담,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이 다주택을 내놓게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을 지금 유도하려는 것이죠. 아하.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은퇴하신 분들 집 한 네. 채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서울에 있는 네. 뭐 투기로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시가가 올라 가버린 상태다. 세금 부담도 크고 건강보험료까지 크다. 뭐 이런 얘기. 건보료에 대해서는 이제 고령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혜택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네. 이번에 피부양자에서 재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좀 낮추기로 하는 제도가 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네. 조금 맞지 않고요. 맞지 않다. 재산세 부담이나 종부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를 바라고 정부가 한 시책인데 네. 과연 내놓을지. 과연 뭐 내놓을지. 지금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네. 그게 나올지 아니면은 세부담을 지는 게 오히려 그 시세 차익보다 덜하다라고 생각하면 내놓지 않겠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계속 또 집값이 인상될 거라고 보고 안 내놓는 거고 그럴 예. 경우에는 저덜세 사는 분들에게 부담이 부담을 전가되고. 전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예,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내놓을 것 같습니까? 안 내놓을 것 같습니까? 다수의 저는 매물이 다주택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진짜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는 잘 근데 모르겠어요. 워낙 또 예.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높아서요. 예. 이걸 내놓는 순간 굉장히 더 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쉽게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양도세 인하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은 완고하죠? 완고하죠. 네. 네. 근데 그게 풀리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 매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고 또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담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또 예. 모셔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